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1심과 2심의 이 법리와 판결이 정반대라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역형에서 무죄로 이 극적인 반전인데요. 그 결과부터 함께 보시죠. 네, 1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 왜곡 죄책이 무겁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2심에서는 김문기, 백현동 발언은 허위 아니다.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징역 1년이라는 이 중형과 완전 무죄라는 판단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3심의 판단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어제 이 2심 무죄가 나올 확률이 소위 1.7% 바늘구멍의 확률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5,099명, 이 중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힌 확률은 1.7%에 불과했다라는 통계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1.7%의 확률을 이재명 대표가 뚫고 나간 겁니다. 자, 1, 2심의 판단을 좀 자세히 한번 저희가 요약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성남 재직 시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 호주 출장 등 김 씨와 골프를 안 쳤다. 경기지사 되고 김 씨를 알게 됐다와 관련해서 골프 관련 발언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이게 무죄로 뒤집혔어요. 그리고요. 백현동 관련해서도 1심은 모두 다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국토부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사업 용도를 변경해줬다.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1심에서 유죄였는데요. 2심에서는 이게 모두 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라며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라며 2심이 이 유권자들의 상식과 괴리돼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저 선고 자체를 이제 생중계하면서 모 방송국에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상 밖의 선고였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항소심 사건이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사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했냐 안 했냐는 두 가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송국에서 물어봤을 때 20-30분이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항소심 선고를 91분을 했어요. 그래서 91분을 하면서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위해서 돗자리를 깔아줬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뭐 워낙 복잡하니까 제가 두 가지 측면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심에서 골프를 안 쳤는데 사진을 조작했다. 이게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핵심은 조작이 아니에요. 골프를 쳤냐 안 쳤냐거든요. 예. 그런데 재판부에서 사진이 조작됐다고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작됐고 조작되지 않는 것은 물론 상대의 차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진 10명 정도 찍은 사진에서 일부만 사실은 확대를 해가지고 이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라고 볼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것은 골프를 쳤냐 안 쳤냐고 하는 문제 아닙니까? 네네. 근데 재판부가 사진이 조작되는 거에 너무나 여기에 방점이 있다. 그렇죠. 거기를 하면서 사진을 조작으로 근거로 해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좀 황당한 게 어떤 거였냐면 이럴 수는 있죠. 골프를 안 친 것처럼 조작했다 하면 뭐 이것 가지고 인식의 차이는 얘기할 수 있는데 재판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야기의 취지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진을 가지고 조작됐다고 얘기하면서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김문기를 모른다는 얘기와 동일선상에 보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비약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국토부 협박을 직무유기라고 하면서 협박을 받아서 자기가 자진해서 해준 게 아니고 네. 협박받아서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팩트가 뭐냐면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이 돼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뭐 법적 근거를 뭐 보내고 그다음에 용도 변경 관련된 부분을 촉구를 해줬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압박을 하고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협박으로 하는 것 자체를 마치 주관적 인식 차원에서 보는, 자,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고 사실관계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주관적 느낌으로 그렇죠. 판정했다. 그리고 1심에서도 협박 받았냐 안 받았냐고 증거수가 엄청나게 했고요. 예. 항소심에서도 협박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네. 결국 증거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를 모든 것을 인식으로 주관적으로 가버리면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되는 거예요.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2심에서는 그걸 다 주관적 인식, 네. 몰랐다. 그걸로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해결해 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